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요즘 한국 여권만 들고 갔다 하면 입국 심사가 빨라지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국가에서 입국 심사를 할 때 한국 국적이 확인만 되면 빠르게 입국 심사를 해주거나 심지어는 라인을 아예 새로 빼서 입국 심사를 거의 안 받는 수준의 국가들이 생겨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경제 부국이거나 선진국들이 많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일부 국가의 여행객들에게 특권을 줘서 입국 수속이 최대한 간단하고 빨라지도록 했습니다. 로마에 입국한 한 여행객은 입국하려고 줄을 섰는데 코리아를 확인하자마자 다른 줄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스마트 패스 시스템을 통해서 셀프로 여권을 스캔한 다음에 입국하게 된 것이죠. 이탈리아는 EU를 제외하고 단 14개국만 이와 같은 스마트 패스 여권 시스템을 사용하게 해줬습니다. 나라가 적어 그런지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입국하는 시간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바이 공항도 마찬가지인데요. 두바이 공항은 여행객이 증가하고 공항 트래픽이 끊이지 않게 되자 이탈리아와 비슷한 이 게이트를 만듭니다. 두바이는 10초 내에 여권 통과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이 유일할 정도로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영국 역시 이 패스포트 게이트를 시행했는데 유럽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한국, 미국을 포함 단 7개국만 선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히드로같이 트래픽이 심한 공항에는 혼잡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입국에 애를 먹는데 한국인들은 앞으로 그저 한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약 1시간 정도 입국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전 세계의 G2라고 불리우는 중국조차 유럽 각국을 방문할 때마다 비자가 필요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무슨 기준에서 그렇게 한국의 대우를 받게 된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고 하는데요. 우선 인천공항이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상호간에 협력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것과 결정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는 객관적으로 한국을 아예 선진국으로 분류해버린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의견입니다. 작년 실제 대한민국은 여권 파워에 있어서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WTO 국가 분류에 따르면 OECD G20에 포함되는 동시에 고소득 국가와 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인 나라에 해당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분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IMF도 전 세계 선진국 10개 나라를 뽑았는데 미국을 비롯 한국도 10개국에 들어가 선진국으로 분류가 된 것이죠. 미국 다우존스와 S&P 같은 주가지수 산정기관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해놓은 상황입니다. 단순히 공항에서 빨리 들어가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이와 같이 한국 자체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 쪽으로 바뀌면 국가 자체에 더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위상과 더불어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하고 여러가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선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행 가시기 전에 해당 국에서 한국을 셀프 체크인 국가로 분류했는지 한 번쯤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흔들기에 불똥이 중화권 대표 반도체 업체인 대만 TSMC까지 튀면서 삼성전자의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달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맹주 자리를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최근 TSMC 화웨이 판매 중단, 삼성 파운드리에 기회될까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가 미중 신냉전을 직접 거론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 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미중 간 신냉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미국에서 중국을 공격, 모독하고 거짓말과 음모를 꾸며내는 정치 바이러스가 퍼졌고 일부 정치 세력이 중미 관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주장이다. 왕 국무위원의 언급은 자신의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함께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리고 의회 대중강경파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의 대중과는 불공평한 무역, 환율 조작, 중국 진출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등 무역 문제를 넘어 공산당 성황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사인 웨스트 포인트 출신으로 동일 전 서독의 섭외를 인해서 육군 장교로 근무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정부 대신 중국 공산당을 비판의 표적으로 삼는다. 그는 공산당 체제는 신용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9일 자이잉원 대만 총통의 집권 2기 시작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대만은 세계의 선한 세력이라며 중국과 대만 관계를 선악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그 다음 날에는 중국이 1949년부터 악랄한 독재 정권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까지도 사실상 부정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중관이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줄곧 냉전적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중은 40년간 지속한 미 소냉전 시대에 비견되는 신냉전 패권 전쟁에 돌입했고 이는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대략 3가지 전략을 쓰고 있다. 먼저 중국 본토를 겨냥한 제재 강화다. 이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 홍콩, 티베트 등과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친중국 국제기구에 대한 규제 강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 등 중국 기업과 기관,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생명줄을 끊겠다는 결의가 엿보이고 미국판 반도체 굴기 전략이 내포돼 있다. 미 상무부는 15일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고 화웨이 디자인에 따른 위탁 생산을 하는 해외 기업이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화웨이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의 협력 고리 끊기에 나섰다. 이에 TSMC는 화웨이의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고 미 애리조나주의 5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공장을 2021년 착공, 202년 양산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에 공장을 두고 있는 마이크론에도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향후 삼성전자, TSMC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고 반도체 자체 생산에 박차를 가하려는 미 행정부의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홍콩 민주화 세력을 지지하고 대만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면서 티베트, 신장 위구르 등에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중국 외곽 대리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고도의 홍콩 자치권과 일국량제 종말에 전조라며 제정을 강행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서명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에 따라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 홍콩의 특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F-16 중 가장 최신형인 블록 70을 기반으로 한 F-16V와 M1A2 에이브럼스의 대만형인 M1A2T 전차, 스팅어 미사일 등에 이어 올해 MK-48, 마드6, AT 중후뢰의 대만 판매도 승인했다. 아울러 로키드 마틴사의 해상작전 헬기인 MH-60R 시호크의 판매도 논의하는 등 대만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기관과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관련 관리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처를 내렸다. 미국은 대중국 국제연대와 친중국 국제기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미 백악관과 국방부는 21일 의회에 제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중국 봉쇄 전략과 관련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라는 공동 원칙을 지지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 국제기구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긍정적 대안을 개발하고 있다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인도, 태평양 전망,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비전, 인도의 지역 정책에서 모두를 위한 안보와 성장. 호주의 인도, 태평양 개념, 한국의 신남방 정책, 대만의 신남행 정책 같은 상호 조정된 비전과 접근법에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초기 대응에서 중국 중심적이었다며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 일시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18일에는 WHO가 한 달 이내에 상당한 실질적인 개선을 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탈퇴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아 엄청난 세금 등 혜택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영향으로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이 14일 임기 1년을 남기고 조기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원 조사를 위한 중국에 대한 국제적 조사 추진이나 각국의 5세대 무선 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요구도 대중국 국제연대의 일환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위축된 중국의 공업 분야 기업들의 수익성이 4월 들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중국 공업기업 이익은 4,781억 4천만 위안으로 작년 동월보다 4.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달의 낙폭과 비교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이로써 1에서 4월 누적 공업기업 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 27.4%로 1에서 3월 낙폭의 36.7%에서 9.3%포인트 줄었다. 공업기업 이익은 공업 분야 기업들의 수익성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다. 중국은 연 매출 2천만 위안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매달 이 지표를 산출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4월 자동차 업종 이익이 전년 동비 30% 가까이 늘었다. 3월 80.4% 감소한 것에서 크게 개선된 것이다. 전자업종 이익도 85.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하이테크 제조업 이익이 55.7% 증가했으며 전략적 신흥산업 이익도 38.8% 늘었다. 올 초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공업 분야 기업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했다. 3월 들어 대부분 지역의 봉쇄령이 풀리고 본격적으로 경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수익성은 차츰 개선됐다. 국가통계국은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경제, 사회 활동이 차츰 재개되면서 공업기업 생산과 매출이 빠르게 늘어 수익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